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 최고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오늘은 이유진과 박지훈의 약혼을 축하하는 양가 상견례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6시 정각, 황금빛 석양이 통유리창을 통해 스며들어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더욱 화려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발하며 테이블 위에 하얀 장미 꽃다발과 은식기들을 반짝이게 만들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재즈 선율이 흘러나와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정성스러운 선물 상자를 두 손으로 꼭 안고 있었습니다. 딸 유진을 위해 직접 골라온 진주 목걸이와 예비 사돈을 위한 고급 인삼 세트, 그리고 정성스럽게 포장한 전통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는 소연은 오늘을 위해 특별히 맞춘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어 있었고, 가벼운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긴장감이 그녀의 표정에 어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유진을 키우며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해온 그녀에게 딸의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유진은 어머니 옆에 앉아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습니다. 28세의 패션 디자이너인 그녀는 오늘을 위해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길고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은 한쪽으로 자연스럽게 넘겨져 있었고, 연한 핑크색 립스틱이 그녀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갖추고 있어도 첫 상견례라는 부담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지훈의 가족이 언제 도착할지 궁금해했습니다. 지훈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아버지가 대형 건설회사의 회장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분일지 상상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 6시 15분, 드디어 예약된 프라이빗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30세의 건축가 박지훈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그는 오늘을 위해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자마자 안심한 듯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뒤로 우아한 중년 여성이 들어왔는데, 이는 지훈의 계모인 김미란이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모습으로 고급스러운 샤넬 슈트를 입고 있었고, 진주 목걸이와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그녀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미라는 소영과 유진을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인물인 지훈의 아버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회장님이 회의가 조금 늦어져서 곧 오신다고 설명하는 동안 소연은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미란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두 여성은 서로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결혼 준비에 대한 의견 등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어색함을 풀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지훈도 옆에서 손을 맞잡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분위기는 점점 화기애애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후 6시 30분, 룸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민우,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동양건설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당당한 체격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회색빛이 석인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뒤로 넘겨져 있었고,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에서는 성공한 기업인의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룸 안을 둘러보다가 소영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소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찻잔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단번에 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민우, 그녀의 첫사랑이자 20년 전 약혼자였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당시 그들은 대학 동기였고 4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소연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민우 씨? 소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20년간 억눌러 왔던 복잡한 감정들이 순식간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의 결혼 상견례에서 첫사랑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민우 역시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소연 씨? 설마.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업인으로서 항상 냉정함을 유지해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20대 청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20년 전의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유진과 지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미란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지훈도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우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룸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움츠러들었습니다. 20년간 쌓였던 분노와 상처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민우 씨 진정하세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 역시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 유진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민우의 분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20년 전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게 당신이었지요. 결혼식 한 달 전에.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 억압되어 있던 모든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웨딩홀 예약, 신혼여행 계획, 심지어 신혼집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소연이 갑자기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룸 안의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남편의 과거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진과 지우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짙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우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크리스털로 만들어진 고급 물잔이 그의 손에서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민우는 그 물잔의 내용물을 소연에게 그대로 끼워 넣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소연의 우아한 원피스를 적시고 그녀의 정성스럽게 올린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민우의 마지막 외침이 룸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게 준비된 상견례는 악몽으로 변했고 두 젊은 연인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은 물에 젖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유진은 충격으로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의 상처가 이렇게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견례가 끝난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두 가족의 분위기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동양건설 회장 저택에서는 민우가 서재에 틀어박혀 20년 전의 상처를 되새기고 있었고, 소연의 레스토랑 위층 거주지에서는 모녀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집 모두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다른 하나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찬 침묵이었습니다. 민우는 고급 위스키 잔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의 대형 창문 너머로 반짝이는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2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에서 소연이 갑자기 사라졌던 그날 말입니다. 당시 그는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아무 설명도 없이 증발해버렸고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고 마치 소연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훈이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평소 카리스마 넘치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쳐 보이는 중년 남성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진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하지만 어떤 과거는 현재를 망가뜨리기도 한다. 그의 목소리는 쇠라리도록 차갑했습니다. 그 여자와의 결혼은 절대 허락할 수 없다. 절대로 말이다. 지훈은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유진이는 잘못이 없잖아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부모님들의 과거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편 소연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지만 소연은 계속해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도대체 지훈이 아버지와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아,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어머니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유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라니요? 제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소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딸에게 20년 전에 상처받은 과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회사에서도 집중하지 못했고 중요한 회의에서도 자꾸 딴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평소와 다른 회장의 모습에 당황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소연 역시 레스토랑 운영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자꾸 멍해졌고 요리의 맛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년 만의 재회가 가져온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유진은 매일 만나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유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모르겠어.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실 줄은 몰랐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손길에서도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지훈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유진아, 우리 그냥 도망가자. 부모님들의 반대가 이렇게 심하면 어쩔 수 없어. 우리끼리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유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맞는 걸까?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우리가 알아서는 안 되는 일이라면? 하지만 지우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떤 과거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야.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저와 유진이의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민우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잖아. 그 집안과는 절대 인연을 맺을 수 없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를 포기하겠습니다. 회사도 집도 모든 걸 포기하고 유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어요. 다음 날 새벽, 지우는 간단한 짐만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진을 데리러 갔고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우리 이렇게 떠나도? 유진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해. 지훈의 검은색 BMW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유진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래려 했습니다. 자유로움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지훈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혹했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빗방울이었지만 점점 거세져서 폭우가 되었습니다. 지훈은 속도를 줄이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지만 빗길은 예상보다 위험했습니다.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고 다른 차들도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가자. 유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하루빨리 서울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휴게소가 나와. 거기서 쉬자. 그때였습니다. 앞서 가던 트럭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했고 지훈은 급하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빗길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먹히지 않았고 차는 중앙 분리대를 향해 미끄러졌습니다. 유진아. 지훈의 마지막 외침과 함께 BMW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큰 충격음과 함께 차는 뒤집혔고 깨진 유리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었고 차 안에는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빗소리만이 그들의 파괴된 꿈을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던 두 젊은이의 운명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새벽 3시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는 비상벨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두 명의 젊은 남녀가 실려온 것입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들의 지시 소리가 복도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유진과 박지훈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은 채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그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라는 소식이 각각의 가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소연은 새벽잠에서 깨어 경찰의 전화를 받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그녀는 잠옷 차림 그대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평소 침착하고 우아했던 레스토랑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한 얼굴로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떨림이 멈추지 않았고 간호사에게 딸의 상태를 묻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민우 역시 비슷한 시각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비서로부터 지훈 도련님이 사고를 당하셨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즉시 전용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어떤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던 그였지만 아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소식에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후회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자신이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다면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오전 6시경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소연과 민우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소연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민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두 사람이지만 지금은 자녀들의 생명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몇 시간째 켜져 있었습니다. 유진은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로 응급수술을 받고 있었고 지훈 역시 내장 파열과 척추 손상으로 큰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고 두 가족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가끔씩 들려오는 의료진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오후 2시경 김미란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급히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평소 완벽한 스타일링을 자랑하던 그녀도 이번만큼은 편안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미라는 남편 민우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를 꼭 안았습니다. 여보, 지훈이는 어떻게 됐어요? 민우는 아내의 품에서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내 때문에 지훈이가. 미라는 남편을 진정시킨 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이자 20년 전 약혼자였던 여자, 그리고 지금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또 다른 어머니였습니다. 미라는 소연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의 어머니 김미란입니다. 유진 양의 상태는 어떤가요? 소연은 미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수술 중이에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소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은 강한 아이들이에요. 분명히 이겨낼 거예요. 하지만 민우는 여전히 소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갑기만 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20년 전의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연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대화도 피하려 했습니다. 미라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유진을 담당한 뇌외과 의사였습니다. 보호자분들 계시나요? 소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저예요. 제 딸은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이고 앞으로 72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30분 후에는 지훈의 수술도 끝났습니다. 외과 주치의가 나와서 민우와 미란에게 설명했습니다. 내장 파열은 잘 봉합했습니다. 다만 척추 손상이 좀 심해서 하반신 마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민우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설사 살아난다 해도 아들이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로 이송된 두 아이들을 보기 위해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면회를 했습니다. 유진은 여러 개의 기계에 둘러싸여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평소 밝고 예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딸을 본 소연은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깨어나줘.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지훈 역시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의식은 없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각종 모니터들이 그의 생체 신호를 계속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들의 침대 옆에 서서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의 행복을 막았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미란도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저녁 7시경 병원 1층 카페테리아에서 우연히 소연과 민우가 마주쳤습니다. 둘 다 커피 한 잔을 사러 온 것이었는데 계산대 앞에서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민우는 소연을 외면하려 했지만 소연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우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우 씨, 진정하세요. 아이들이 이 상태인데. 그 말에 민우의 분노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20년 전처럼 또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가 카페테리아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제 딸이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지금은 과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바로 그때 미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즉시 파악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 상태인데 과거 얘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은 지훈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개인적인 감정은 나중에 정리하세요. 미라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신들의 과거는 대충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건 20년 전 일이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녀의 말에는 냉정하지만 따뜻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미란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우 역시 아내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네요. 미라는 두 사람을 카페테리아 구석의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차분히 이야기해봐요. 우리는 지금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들이에요.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고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두 젊은이가 생사를 오가고 있었고 부모들은 비로소 과거의 상처보다 자녀들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1층 카페테리아의 구석진 테이블에 앉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란이 주문한 따뜻한 차 3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석양이 지고 있었고 병원 복도에서는 여전히 의료진들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두 젊은이가 생사를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부모들은 이제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게 된 이유를 모두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위층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여보의 과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20년 전에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식을 앞두고 그분이 사라지셨다는 것도 알고 있죠. 소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민우는 주먹을 꽉 쥔 채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20년 동안 이 순간이 올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저런 상태가 된 지금. 민우는 여전히 소연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소연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소연은 깊은 숨을 들이신 후 20년간 감춰왔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했었어요. 민우 씨의 아이를. 민우의 눈이 커졌고 그는 처음으로 소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을? 그의 목소리에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식 2달 전에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기뻤어요. 민우 씨도 아이를 원한다고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연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아이에게 심각한 선천적 질병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이가 태어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지적 장애와 신체 장애를 동반한 심각한 유전적 질환이었어요. 민우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그는 건설회사를 물려받을 건강한 후계자를 꿈꾸고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의 어머니는 가문의 명예와 사업 승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제가 임신한 것도 아이의 병에 대해서도. 소연의 목소리에는 20년 전의 고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집안을 위해서라며 저에게 거액의 돈을 주시면서 사라지라고 하셨어요. 아이를 포기하고 민우 씨 곁에서 영원히 사라지라고 하셨죠. 미라는 남편의 어머니, 즉 자신의 시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만약 이 사실이 민우에게 알려지면 민우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장애아의 아버지가 되어 평생 고생하게 하고 싶냐고 하시면서. 소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정말 고민했어요. 민우 씨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민우 씨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소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 자신도 두려웠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워낼 자신이 없었고 민우 씨 가족들로부터 받을 시선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사라졌어요. 민우 씨에게 진실을 말하지도 않고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소연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임신 5개월에 유산했어요. 그 순간 카페테리아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미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민우는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 씨,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2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만약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20년간 소연을 원망하며 살아온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소연 씨. 저는 당신이 그냥 저를 버리고 떠난 줄로만 알았어요. 민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정작 잘못은 제가, 제 가족이 저지른 거였네요. 그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소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우 씨. 저도 잘못했어요. 그때 용기를 내서 직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녀는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민우 씨에게 상처를 준 것도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도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미란이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둘 다 그만 자책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호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예요. 그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20년 전에 헤어진 두 분이 자녀들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것 말이에요. 소연이 미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민우 씨의 인생을 망쳐놓았는데. 하지만 미란이 그 말을 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민우 씨와 결혼해서 지훈이의 어머니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20년 전에 당신들이 결혼했다면 지금의 유진이와 지훈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든 일이 이렇게 흘러온 게 맞는 것 같아요. 민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 씨, 고마워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해해 주시다니. 그는 소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연 씨 정말 미안했어요. 20년 동안 당신을 오해했네요. 이제는 진짜로 과거를 정리하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봐요. 그때 간호사가 카페테리아로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들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세 사람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유진과 지훈이 모두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달려간 가족들은 눈을 뜬 두 젊은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 모두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회복 상태도 양호했습니다. 지훈의 하반신 마비 우려도 다행히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병실에서 만난 유진과 지훈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제 화해하신 것 같지? 지훈이 유진에게 속삭였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이 걸렸지만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6개월 후 작은 교회에서 유진과 지훈의 조용한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소연과 민우는 서먹하지만 예의를 지키며 인사를 나누었고 미라는 소연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민우가 소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소연 씨 정말 늦었지만 20년 전 일 다시 한번 사과드려요. 그리고 유진이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소연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지훈이 정말 좋은 청년이에요. 우리 유진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고 20년간의 오해와 원망이 비로소 완전히 풀렸습니다. 멀리서 미란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혼부부 유진과 지훈은 손을 맞잡고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했던 가족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운명의 재회는 이제야 시작이었습니다. 사랑은 정말로 시간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용서로, 그리고 마침내는 새로운 희망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